오늘은 진짜 듣다가 혈압 터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돈 앞에서는 가족도 모두 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근데 오늘 사건은 그 수준을 넘었어. 진짜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면 이럴 수 있나 싶은 사건이야. 상상해봐. 네가 20대 꽃다운 나이부터 50대 중년이 될 때까지 무려 34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 그냥 같이 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하다 남긴 빚, 네가 알바하고 직장 다니면서 뼈 빠지게 갚았어.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몸져 누우셨을 때 똥기저귀 갈아내고 밥도 먹이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거 네가 네 청춘 다 바쳐서 혼자 감당했어.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어땠게? 코빼기도 안 비춰. 명절, 생일, 전화 한 통 없어. 나 바빠.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30년을 남처럼 살았어.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네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를 너한테 물려주고 가셨어. 막내야, 이건 내 빚 갚고 나 돌보느라 고생한 네 몫이다. 이러면서 말이야. 자, 이제 장례식장. 30년 넘게 연락 두절이던 형 누나들이 갑자기 검은 상복 입고 나타나. 슬퍼서 왔을까? 아니, 그들의 눈은 어머니 영정사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집문서를 향해 있었어. 그러더니 장례 끝나자마자 너한테 소장을 날려. 야, 엄마가 너한테 준 그 집, 그거 우리랑 나눠야지? 법대로 해. 유류분 내놔. 우리 목 내놓으라고. 와,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냐? 내가 양심이 있냐? 내가 34년을 모셨는데 라고 따지니까 그들이 비웃으면서 이래. 법에는 감정이 없어. 불효자라도 유류분은 무조건 받는 거야. 몰랐어?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까지 비정할까? 과연 판사님은 이 뻔뻔한 불효자들의 손을 들어줬을까? 아니면 사이다 참교육을 시전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산 전쟁, 그리고 유류분 소송의 역사를 바꾼 대법원의 통쾌한 판결이야. 반가워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야. 오늘 다룰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판도를 뒤집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야. 유류분은 무조건 받는다. 불효자라도 상속받는다는 공식을 깬 역사적인 사건이지. 특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자 효녀분들, 그리고 형제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야 해. 나중에 피눈물 안 흘리려면 말이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주인공은 막내 아들이야. 위로는 형이랑 누나들이 있었는데 다들 일찍 결혼해서 출가했어. 그리고는 자기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본가랑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지. 이 집안 사정이 꽤 복잡하고 힘들었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 빚 누가 갚았을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아니, 당시 젊었던 막내가 혼자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 빚을 다 갚았어. 거기서 끝이 아니야.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서 치매랑 각종 지병으로 눕게 되셨어. 간병인 쓸 돈이 어딨어. 막내가 직장 다니면서 밤에는 어머니 수발 들고 주말에는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어머니 곁을 지킨 세월이 무려 34년이야. 강산이 3번 하고도 반이 더 편할 시간이지.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랑 생활비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 그 시절 물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막내는 사실상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 노후까지 다 희생해서 부모님을 봉양한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내가 얼마나 안쓰럽고 고마웠겠어. 다른 자식들은 연락도 없는데 막내만 내 똥오 좀 받아내고 있으니. 그래서 어머니는 결심을 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살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을 막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셨어. 법적인 용어로는 증여지.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으론 증여가 아니라 빚갚음이었을 거야.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돈이랑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마음이셨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 장례식장에 나타난 형제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 증명부터 보내. 야, 엄마가 너한테 준 그 부동산, 그거 특별 수익이야. 엄마 재산 미리 빼돌린 거니까 다시 다 토해내서 우리 몫인 유류분 계산해서 현금으로 줘. 여기서 잠깐 법률 용어 딱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가자. 유류분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내 전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한다, 혹은 막내한테 다 준다라고 유언을 남겨도 법에서 아무리 그래도 남은 가족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몫은 챙겨줘라 하고 강제로 뺏어올 수 있게 만든 제도야. 보통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를 보장해줘. 이건 굉장히 강력한 권리라서 불효자든 폐륜하든 30년 연락을 끊었든 상관없이 웬만하면 받아낼 수 있어. 이게 유류분 제도의 맹점이지. 형제들은 이걸 믿고 덤빈 거야. 네가 효도를 했든 말든 34년을 모셨든 말든 법은 감정이 없어. 우리 목 내놔. 자, 1심 법원. 판사님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놀랍게도 막내가 졌어. 이게 진짜 현실 법정의 무서움이야. 판사님도 막내가 고생한 건 알았어. 기록에 다 나오니까. 판결문에도 이렇게 써있어. 피고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기여는 인정된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등기를 넘겨준 건
등기부 등본상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 가액을 전부 합쳐서 다시 계산한 뒤 형제들의 유류분만큼 돈으로 돌려줘라.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않아? 34년을 모셨는데 아버지 빚 갚고 어머니 병원비 1억 넘게 냈는데 법원은 그건 그거고 이건 증여니까 나눠 가져라라고 한 거야. 막내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이대로라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3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형 누나들한테 돈을 몇 억씩 쥐어줘야 할 판국이었어.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막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항소했어. 자, 2심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뒤집혀. 상급심 판사님들은 법조항의 글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형평성을 들여다봤어. 판사님들이 주목한 건 딱 두 가지 포인트야. 첫째, 막내의 희생이 자식의 도리 수준을 훨씬 넘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34년 동거 1억 2천만 원의 병원비 전액 부담, 아버지 채무 변제. 이건 일반적인 자녀가 하는 부양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라는 거지. 둘째, 원고 형제들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장기간 연락 끊고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권리만 찾겠다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 집중해. 어머니가 막내에게 준 부동산은 단순한 공짜 선물 증여이 아니다. 이건 그동안 막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 청산의 성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줄게. 내가 회사를 30년 다니고 퇴직금을 받았어. 그 돈 공짜로 받은 거야? 아니지. 내가 일한 대가잖아. 대법원은 막내가 받은 집을 상속이 아니라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처럼 본 거야. 막내는 그 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미 34년 동안 몸과 돈으로 그 집값을 다 치렀다. 따라서 이 집은 상속 재산에서 빼야 한다. 결론은 막내가 받은 건 특별 수익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형제들에게 줄 유류분은 영원이다. 기각한다. 땅땅땅. 대법원이 형제들의 청구를 싹 다 기각해버리고 막내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거야. 너네는 받을 자격 없어. 10원도 못 줘. 돌아가. 진짜 사이다지? 34년의 효심이 뻔뻔한 법조항을 이긴 거야. 이 판결이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던 이유가 있어. 그동안은 효도한 건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서 상속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어도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면 어쨌든 최소한은 떼어줘야 한다가 정설이었거든. 유류분은 워낙 강력해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 근데 대법원이 선을 딱 그어준 거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도 터치 못한다. 즉, 기계적인 평등보다 실질적인 공평이 더 중요하다는 걸 선언한 셈이지. 물론 모든 효자가 다 이기는 건 아니야. 그냥 주말에 찾아뵙고 용돈 좀 드렸어요 정도로는 안 돼. 이 사건처럼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헌신이 입증되어야 해. 34년이라는 세월. 억 단위의 비용 같은 객관적인 증거 말이야.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 첫째,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부터 해라. 부모님 살아계실 땐 남처럼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돈 내놔 하면 이제 법원도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불효자는 옵니다 진짜로. 둘째, 효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이게 제일 중요해. 현실적인 조언이야. 만약 막내가 병원비에 낸 영수증, 빚 갚은 내역 34년 동안 모셨다는 증거 이런 게 없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1심처럼 졌을 수도 있어. 말로만 주장하는 건 법원에서 안 통하거든. 진짜 효자라면,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면 부모님 모시는 과정, 들어간 비용 꼼꼼하게 증거로 남겨두는 게 현명한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 착한 사람이 복받는 세상, 당연한 건데 참 어렵지? 그래도 이번 판결 덕분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시원하다. 너희 주변에도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꼭 보여줘. 큰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재밌게 들었으면, 그리고 뻔뻔한 형제들 참교육당해서 꼬시다 싶으면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